안녕하세요. 갈매중학교 학생 여러분. 다산본원 중등부 부팀장 이두헌입니다. 오늘은 저랑 이번 1차 지필평가 분석과 2차 지필평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2학기 1차 지필평가 분석 및 총평 부분입니다. 자, 범위는 3학년 2학기 삼각비와 통계 부분이었고요. 선택형 25문제, 그 중에서 삼각비는 16문제, 통계 부분은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난이도로 분류해보자면 총 25문제 중에 18문제는 기본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 네, 중난이도 2문제, 중상난이도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보시면 1번부터 25번까지 단원과 배점, 그리고 유형, 그리고 난이도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19번, 20번 문제가 중난이도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고, 다음으로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21번부터 25번까지의 5문제가 중상난이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랑 중상난이도 문제 5문제 중에 4문제를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먼저 2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은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문제일 겁니다. 각도들도 전부 다 45도, 60도 이렇게 특수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A에서 수선을 내려서 뭔가를 구해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할 텐데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 A, B에 대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 A, B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선지는 첨부를 하지 않았지만 선지 안에는 75도에 대한 사인값 등이 등장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75도를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써도 되겠다. 구할 수 있겠다라는 좀 힌트가 선지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자, BH라는 선분을 점 B에서 선분 AC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자, BH 길이를 삼각비를 통해서 표현해보면 두 가지 방식이 나오겠죠. 10사인 60도와 10코사인 30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각인 75도를 활용해서 선분 AB를 표시해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선지에 있는 답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잘 출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특수각이 등장하면 1대 루트 3대 2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활용해서 그냥 계산만 하는데, 삼각비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방식의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22번 문항입니다. 22번 문항은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죠. 반원도 있고 4분원도 있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삼각형 PQH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자, 풀이를 보시면 어차피 삼각형 OPA나 OQH나 30도, 60도, 90도로 이루어진 저희가 익숙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OQ의 길이, OP의 길이, QH의 길이를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식처럼 QP의 길이도 OQ에서 OP의 길이를 빼주는 형식으로 구해내고 QH의 길이는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익숙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활용해서 답을 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서 수선을 긋거나 보조선을 활용하려고 했다면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해지거나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문제는 통계 파트의 문제입니다. 통계 파트의 문제고 23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23번은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그랬을 때 가능한 자료 X의 별량 X의 값을 여러 가지를 구해서 그 중에서 분산을 계산해서 가장 작은 값이 뭐냐라고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풀이를 보시면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평균을 구해주고요. 자, 이 자료 X를 제외한 자료 4개를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면 3과 11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앙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으로 가능한 값은 9, 7, x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면은 a의 값은 3이라고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평균 5분의 30 플러스 x와 요 9, 7, x가 같다라고 세 가지 케이스 분류를 해서 자료를 순차적으로 나타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산을 계산해 보시면 이 분산이 가장 작게 나오는 x의 값은 7.5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의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였죠. 25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 8개의 별량을 주어졌고요. 8개의 별량 중에 A, B, C라는 3개의 모르는 별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8개 자료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등장을 했고 모르는 A, B, C의 값의 크기 비교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 문제는 케이스 분류를 좀 잘 해냈는가 라는 좀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평균이 4기 때문에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는 A, B, C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별량을 차례대로 크기 순으로 배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중앙값이 4.5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4와 5가 중앙에 있는 값이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고 그러면은 4와 5를 기준으로 더 작은 별량은 2개, 큰 별량은 하나 있기 때문에 A, B, C 중에 가장 작은 A는 4보다 작거나 같게 배치를 해주고 B와 C는 5보다 크거나 같게 배치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A, B, C가 이제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고 이렇게 A와 B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순서상들을 좀 나열해 보면 좋은데요. 사실 요거 4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순서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빈값이 5라는 정보 때문에 저희가 다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요. 가능한 값은 이렇게 A, B, C의 값은 4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요 중에서 B 곱하기 C 빼기 A 값을 계산해서 선지에 있는 정답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알맞게도 가능한 순서상이 딱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출제가 됐다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총평입니다. 한 줄로 말하자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험지는 맞습니다. 물론 작년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는 조금 낮게 출제가 됐지만 충분히 어렵다고 느낄 만한 시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시험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매우 잘 낸 시험지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각비에서는 아까 21번 풀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각만 가지고 계산하시던 학생들을 약간 저격하는 문제였죠. 자, 삼각비를 제대로 활용해서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걸 보면 삼각비를 좀 제대로 너네가 공부를 했냐라고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자, 통계에서도 제가 다루지 않은 문제들 안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완벽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계는 당연히 계산력은 기본이고요. 자, 앞에서 봤던 고난도 문제를 보시면 중상 난이도 어려웠던 문제를 보시면 케이스를 나누면서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봤냐라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지필평가 학습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 범위는 원과 직선과 원주각 이 두 단원이 메인이 될 텐데요. 자, 원과 직선 먼저 학습 전략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크게 현과 접선이죠. 현과 접선이 나왔을 때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요걸 안 하고 넘어간다면 문제가 안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현이 나왔다 하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본다든지 접선이 나왔다 그러면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연결해서 수선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습을 좀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 원주각, 다음으로 이제 원주각인데요. 원주각은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각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다 개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도형의 닮음, 2학년 2학기 기억나시죠?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여기랑 연관지어서 나올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등장했던 삼각비 내용은 원 단원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삼각비를 활용해서 원과 접목시키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끝까지 삼각비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포스터는 저희 다산본원에서 10월 18일 또 10월 19일 날 주말에 실시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예비고1 고교선택 설명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선택해야 하는가,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이 고교 학점제 안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과, 원하는 대학에 알맞을까라는 이런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날 바로 19일 일요일 날 GME 공통수학 학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이번 10월에 실시되는 GME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등급을 예측하는 점수 분석표가 나오게 됩니다. 구리 남양주 지역에 있는 주요 학교들 뿐만 아니라 서울권역 지역들의 일부 학교들도 포함돼서 등급 예측이 가능하니 이번 시험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현재 위치가 어디고 이제 더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이런 전략들을 좀 세우는 어떤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좀 정신없이 바쁩니다. 수행평가도 엄청 많이 이제 다가올 거고요. 그리고 11월 중순 되면은 또 바로 기말고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요거 다 챙겨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1학기 때는 제가 응원해주는 멘트를 많이 했는데요. 자, 지금은 조금 다른 멘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 때도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법한 말인데, 이렇게 바쁜 시기가 다가오면 엄청 이제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놓쳐야 되는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핑계를 만들어내고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못했다. 뭐 때문에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이걸 못했다. 뭐 고등학교 과정 준비하느라 뭘 못했다. 이렇게 이유를 찾기 마련인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신 또는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꾸 핑계가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고 이왕 남들 다 하는 그 과정 안에 본인도 있으면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냥 쭉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3학년 2학기 마무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